안녕하세요. 알집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경매 물건은 2014년 12월 12일 건축이 된 서울에 소재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8년 정도 된 준신축 아파트인데요. 외관은 깨끗해 보이고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권리 문제가 깨끗한 경매 물건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임대 수익률 15% 이상 예상할 수 있고, 물건이 위치한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맞은편에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향후에는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2021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2023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인근 지역의 아파트보다 낮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대로 일반 매수를 한다 해도 현 시세보다 10% 저렴한 금액에 매수하는 거라 투자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 면적 33.33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은 15.55제곱미터로 대략 4.7평형입니다. 대지 면적은 4.58제곱미터로 1.39평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인 원룸과 중간 사이의 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 아파트는 지상 10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고 한개동 건물이며 세대수는 19세대입니다. 1층은 주차장, 2층하고 3층은 사무실로 이용 중이고 4층부터 10층까지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6대입니다. 주차 공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도보로 5분 거리에 2호선 까치역이 있어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대학생이 거주하면 좋을 듯 합니다. 본 물건의 장점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감정가는 1억이고 3번 유찰되어 현재 최저 입찰가는 5,120만원입니다. 감정평가는 2021년 평가되어 지금보다 2년 전 가격으로 감정이 되어 있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비슷한 크기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검색해서 비교해보면 10% 정도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서울 화곡동 938-26번지 한경빌 601호와 701호입니다. 19세대 중에서 14세대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5291, 물건 번호는 7번과 9번입니다. 둘 다 감정가는 1억이고 최저 입찰가는 5,1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본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월 22일 서서울농협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601호 임차인은 2017년 11월 22일 전입신고를 했으며 보증금은 5,500만원입니다. 701호 임차인은 2020년 6월 26일 전입신고를 했고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이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접수된 개인과 대부업체 그리고 주택공사의 가압류는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임금채권이나 당해세로 보여지는 권리로 보여지지 않고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 후 발생하는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의 보증금은 9,500만원으로 임차인은 최대 3,200만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1호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1년 12월 8일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을 했고 소액이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명도가 조금은 수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취득세가 저렴하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28조 2항에 의하여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몇 채를 소유하든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없이 1%로 무주택자, 유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합니다. 토지 이음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두 건 모두 공시지가는 8,980만원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 가치가 높다. 네이버에서 화곡동 재개발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도로를 기준으로 3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화곡동 1087번지, 화곡동 354번지, 화곡동 359번지 일대입니다. 대략 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향후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철거로 인해 이주하는 신규 주택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재개발이 완료된다면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낙후된 도시가 깨끗한 아파트로 거듭남에 따라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해당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아파트, 즉 집합 건물임에도 토지와 건축물 등기가 따로 되어 있으며 토지 등기부 을구 13번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 서서울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토지와 건축물에 동시에 설정이 된 듯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건물 외에 토지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토지가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됨을 알 수 있고 토지의 근저당권자와 건물의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의할 점은 14개 물건 중에서 6개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현재 8개가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물건이 매각이 된 후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 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인도명령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 2023년 6월 7일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70763에 의하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완성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본건의 임의 경매 개시일은 2021년 3월 17일이고 유치권이 신고된 시점은 2023년 6월 7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본원 4개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미 낙찰이 완료된 물건으로 접수된 유치권이고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것으로 금액은 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자의 전화번호도 틀리고 주소도 불분명하여 보정명령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추측컨대 경매 참가자에게 혼란을 주는 목적으로 접수된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7월 4일 601호와 701호 외에도 6건이 동시에 입찰 예정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을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입찰 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